자, 또 볼게요. 자,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뒤에 문 좀 닫아줄래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자, fx하고 그 다음에 f'x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자, f'x를 찾아야 되는데 fx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fx에서의 증가감소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증가감소를 f'x에서 양수, 음수로 나타낼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fx가 나왔다. 그러면 그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f'x가 나왔다. 그럼 f'x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fx의 그래프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감소하느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f'x가 나왔다. 양수 음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f'x를 구할 때도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주로 보기 때문에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 양수냐 음수냐를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있으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고 있는 거고 아래에 있으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뒤에 나오는 그 함수의 극대극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매칭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프라임 x를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하면 다 그려주셔야 돼요. 물론 못 그리는 경우에는 부호만 따져야 되죠.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그냥 계산만이라도 양수냐 음수냐가 결정이 돼야 하는 건데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일단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는 무조건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임 x를 그려가지고 x축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통해서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서 원래 함수의 증가감소를 따져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아까 배운 내용이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함수의 극대 그 다음에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함수의 극대 극소. 자, 우리가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이런 형태의 자,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고. 자, 지금 우리는 함수의 증가감소를 배웠기 때문에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자,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자, y는 f'x를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fx의 그래프가 주어진다 그러면 증가감소를 뭐라고 했어요? 자, 증가감소를 보는 거예요. 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감소, 다시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이제 보라고 했죠. 자, 요 그래프들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걸 통해서 f'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데 f'x의 부호는 당연히 양수, 음수, 양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 포인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점들, 그리고 요 점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근방에서, 그 근처죠. 그 점에 아주 근방에서, 아주 요 부분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거나 아니면 가장 큰 값을 가져요. 이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죠. 이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죠.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고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갖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라고 불러요. 즉, 이 근방에서 얘보다 큰 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극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얘가 이렇게 가서 선생님 이 근방에서는 얘보다 더 작은 값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작은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 우리는 극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는 이런 점들, 자 이런 점들, 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여기는 세모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네모라고 표현합시다. 위에 있는 건 네모, 자 위에 있는 건 네모,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 세모. 자 이렇게 세모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 네모의 상황 이름은 뭐냐면 극대입니다. 극대. 극대인 거고요. 이름은 뭐냐면 점의 이름. 점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극대점입니다. 극대점. 상황의 이름이고요. 상황.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y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의 y값을 뭐라고 하냐면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모 표시한 거, 이 세모 표시한 것의 상황은 극소라는 상황입니다. 이름은 극소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y값들은 각각 극소값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극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장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항상 이름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요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 극소값. 근방에서 가장 큰 값, 극대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일반적으로 대하거든요. 즉, 뾰족하죠? 불연속이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이에요. 따라서 얘는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다뤄요. 특히 이과로 넘어갈 때 많이 다룹니다. 근데 이과로 넘어가더라도 어마무시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요만큼 다뤄요. 요만큼 다루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분 가능한 상태임을 생각을 해주시고,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될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자, 이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할 때 라는 조건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네모점과 세모점은 전부 다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에요. 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그때 f'x의 값은 전부 다 0이 돼야 됩니다. 기울기 전부 다 0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점이 극점이다 또는 어떤 값이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때에서의 미분계수는 항상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반대는 안 돼요. 반대는 안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여기도 기울기가 0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기울기가 뭐가 돼요? 0이 된단 말이에요. 자, 기울기가 0이 되고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셔야 될 거,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얘가 극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점일 수도 있고 극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면 걔는 극점이 되는 거예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러면 걔는 극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가하는 점인데 중간에 F'이 있으면 얘는 기울기는 0이지만 얘는 극점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점들은 극점이 아닌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극점들은 상태가 뭐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하잖아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거예요. 증가도 감소도 아닌 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점을 일반적으로 잘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에 2고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1에서부터 2, x가 1에서부터 2까지죠.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여기에서 얘 y는 fx라고 하죠. y는 fx는
증가한다 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면 여기 2를 포함하잖아요. 근데 이 2는 뭐예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함하지 않아요. 따라서 구간을 쓸 때는 절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구간 1,2에서 y는 fx는 증가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쓰면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쓰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끝값들은 잘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제대로 만든 문제라면 이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잠깐 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증가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지금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f'x들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얘가 y는 fx라고 하면 이 f'x들은 이 점이 아닌 점들에선 전부 다 양수예요. 전부 다 양수죠. 근데 이 점에선 0이거든요. 그럼 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인데 지금 이 함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조건 증가함수예요.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잡으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값이 무조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증가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증가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 점이 딱 한 번만 나와야 돼요. 계속 연속적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는 없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수함수가 하나 있고 상수함수를 막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건 증가예요, 감소예요? 아니, 증가함수이다, 아니다? 이거.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잡아보세요. 무조건 오른쪽 값이 커요? 아니죠. 같을 수 있죠. 이건 증가함수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얘는 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딜 잡든지 항상 커요.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는 증가함수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f'x를 따져보세요. 0보다 크죠?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0이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3차 함수 생각해 보세요. 3차 함수 미분하면 몇 차 함수 나온다고요? 2차 함수가 나오는데 2차 함수는 0이 되더라도 딱 한 점만 찍고 다시 올라가죠. 한 점만 찍고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3차 함수에서는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딱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뭐다라고 얘기한다?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런 함수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3차 함수가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등호를 붙여서 생각을 해줍니다. 원래는 하나하나 다 따져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어떤 구간을 주고 뭘 줘서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가 된다 또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줄 때 일반적으로는 이 값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에요. 다는 아니란 얘기죠. 대부분의 3차 다항함수라고 할게요. 다항함수의 증가감소 문제를 다룰 때는 일반적으로 f'x가 뭐 0보다 크거나 또는 f'x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하지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등호를 같이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값이 양수인데 0도 가능하다 이렇게. 0을 항상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부분 95%는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등호를 붙여주시면 웬만하면 맞아요. 등호를 붙여주면 웬만하면 맞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 점수가 95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붙이세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95% 맞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95점을 받고 나서
나머지 5점을 채우고 싶다면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95점이 되기 전이다. 그럼 그냥 붙이세요. 그래야 조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등호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처음부터 와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일단 빈도수가 이러니까 그냥 등호를 붙여라. 그럼 95%는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선생님은 이제 웬만하면 따져 드릴 텐데, 문제를 풀면서 따져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풀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이 지금, 뒤에 나오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전부 다 그릴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리게 되는데, 자꾸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뭐 인수분해, 인수정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찾아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먼저 기본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 기본이 뭐냐? 도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부호이기 때문에, 이 부호이기 때문에 증가감소와 부호를 연결시키는 거. 원래 함수에서의 증가감소와 프라임에서의 이 부호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대표 18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대표 18번 fx 3차 함수예요. 자, 이게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증가하는 구간이. 자, 그러면 이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의 증가감소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 증가하는 구간을 물어보고 있다. fx의 증가를 물어보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f'x죠. 자, f'x를 구해서 자, f'x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자, 그러면 3x로 묶고요. x-2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이거의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값을 넣는다, 그래프를 그린다. 값은 되게 많이 넣어봐야 되지만 그래프는 한 번만 그리면 끝이에요. 누가 더 편해요? 그래프가 더 편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x축 잡아주시고 0하고 2를 지나게 되니까 0, 2를 지나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f'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 놓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걸 양수, 아래에 있는 걸 음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뭐 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뭐 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증가하는 구간을 찾아라고 하면 x는 0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 이 0이라고 하는 점은 증가하는 점이에요? 감소하는 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점, 이런 점이거든요. 얘는 증가도 감소도 아닌 점이에요. 얘도 증가도 감소도 아닌 점이에요. 이 점을 물어보면 얘는 증가하고 있는 점이죠. 하지만 얘는 증가도 감소도 아닌 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0은 사실 포함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0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아까 0을 포함시키라면서요. 얘는 이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에 대한 이야기. 함수가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점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줬을 때는 좀 정확하게 기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점이 증가냐 감소냐를 일반적으로 붙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어떤 특정한 점이 이렇게 경계가 되는 점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 점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점은 어떻죠? 이 점은 증가하고 있는 점이에요. 이거는 증가함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 증가함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하고 있는 점이지만 얘는 증가도 감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등호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보면 밑에 있는 18-1번, 18-2번, 18-3번이 전부 다 폐구간이 아니라 개구간이죠. 개구간이죠.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왜 포함하지 않고 있느냐? 이 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 점은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니까. 증가도 감소도 아닌 점이니까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갈게요. 깜짝이야. 자, 다음 문제 19번 가볼게요. 자, 두 문제를 풀고 구분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알았어. 자, 이게 증가함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증가함수라고 하는 건 모든 실수에서 전부 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프라임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프라임을 구했을 때 9x제곱 더하기 2의 2a-1의 x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a-1이 프라임인데, 증가다라는 얘기는 얘가 뭐 해야 된다? 0보다 원래는 커야 되는 거예요. 크다만 원래 생각해 줘야 되는데 얘가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다 보니까 얘는 2차 함수잖아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딱 0이 한 번만 나오는 상황. 자, 이 0이 딱 한 번만 나오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증가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증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분명히 이유를 설명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는 아까 전 대표 18번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게 문제 잘 나와요. 이런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고 이런 문제에서는 거의 99%는 등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증가함수 얘기 나왔으면 등호를 붙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떤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뭘 생각해야 되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쓸 건데 짝수 판별식이니까 4분의 D라고 써주시고 2a-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9의 a-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A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고 A의 최대값이나 최소값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실 밑에 탑솔루션이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좋은 내용이지만 그냥 함부로 보지 말라고 했죠. 언제 보라 했죠? 문제 다 풀고 오답까지 다 한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문제를 풀기도 전에 이걸 보고 풀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나중에 다 풀고 봤더니 3차 함수 fx가 증가하면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 있잖아요. 감소하면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매칭을 좀 시키면서 가시면 밑에 있는 문제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19-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면 문제 풀기가 좀 쉽죠. 금방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 20번 가보도록 하는데, 자, 대표 20번에 어떤 3차함수가 있어요. 3차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여러분들 고1 때 함수 파트에서 역함수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역함수 배우면서. 자, 역함수 존재한다. 어떤 조건이어야 되죠? 1대1 대응 좋아요. 1대1 대응.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럼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는 뭐죠?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는 뭡니까? 치역이 훌륭해요. 훌륭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1, 2, 3이고요. 1, 2, 3, 4예요. 이렇게 가는 함수는 무슨 함수? 1대1 함수. 이렇게 함수. 자, 그 다음에 x에서 y로 갈 때 1, 2, 3이 있고 1, 2, 4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함수는 무슨 함수?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즉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거든요. 하나씩 대응되고 있잖아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1대1 함수 내에서도 완벽하게 y값 중에 남는 값이 없다. y값 중에 남는 값이 없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렸던 지수함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죠? 저 관점에서 본다면? 1대1. 대응인가요? 대응이에요? 밑에 y값에 대응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가로로 선을 그어서 어디에 그어도 항상 한 개씩 만나면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1대1 대응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렸던 이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예요. 하나씩은 대응이 되니까. 1대1 함수이지만 뭐는 아니에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1대1 함수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렸던 x 세제곱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얘는 1대1 함수예요? 대응이에요?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에요. 왜 대응이냐면 어떤 y값을 긋더라도 항상 그 y값에 대응되는 x값이 딱 하나씩 존재해요. 이거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러면 3차함수는 y는 x 세제곱 어쩌고 이렇게 쓸 거고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y값은 극한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고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제일 큰 놈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무한대로 가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함수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의 y값에 x값이 몇 개씩? 3개씩 대응되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우리는 프라임을 가지고 생각하자고 한 거잖아요. f'x가 어때요?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얘는 어때요? f'x가 0보다 크기도 하지만 0이 딱 되는 그 지점도 있죠?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에요. 즉, 얘 아니면 얘이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의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여도 되고요. 이거여도 되고. 두 개를 포괄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죠. 그죠? 합집합 관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아까 전에 3차 함수가 요게 된다면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3차 함수가 이게 되면 무슨 함수라고 했죠? 증가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무슨 말과 동일하냐면 3차 함수 내에서는 얘는 증가함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요. 얘는 또한 감소함수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감소함수도 이렇게 그려져야 감소함수인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얘는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감소함수가 되면 된다. 그러면 f'x의 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주기는 했지만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함수가 되게 만들어라? 증가함수가 되게 만들어라. 또는 감소함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제가 증가함수가 되게 만들면 됩니다.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이기 때문에 자, 이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판별식 4분의 d가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a죠. 이게 항상 뭐 해야 된다?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a는 누구보다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네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최대값인데 0보다 작다. b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부호가 맞은 수로 나오면 네? 16 마이너스 3인인데 여기면 마이너스 3인이 부호가 맞은 그렇네요. 미쳤나봐. 이렇게 자,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3분의 16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이죠. 자, 그 밑에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대1 함수. 자, 3차 함수면 1대1 함수가 되면 자동으로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 3차 함수에서는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말하고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어떤 1차 함수가 1대1 함수다. 이 말인 즉슨 1대1 대응이라는 뜻 아닙니까? 왜? 1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져도 1대1 대응이고 이렇게 그려져도 1대1 대응이지 않습니까? 결국 1대1 함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응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3차 함수는 1대1 함수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1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대1 함수다라는 말과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0-1번에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대1 함수다라는 얘기죠.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x1,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그 다음에 fx2가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긴 했지만 그 말 뜻은 뭐다? 1대1 함수다라는 얘기고 20-2번도 뭐예요? 1대1 함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가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0-3번도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1번을 풀기 전에 20-1번 한 문제만 풀고 갈게요. 비슷하죠, 문제들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21번 한번 볼까요? 21번. 자, 21번 문제를 보기 전에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은 뭐냐면 3참수이기 때문에 자, 3참수 fx를 미분하면 도함수를 구하면 그것의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2차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판별식을 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이 판별식 쓰는 이유는 뭐다?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2차 함수의 모든 실수 구간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판별식을 써서 부호를 판단하는 거예요. 판별식을 써서. 그래서 그냥 모든 실수에서는 0보다 크려면 판별식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이렇게 구간이 주어져 있다. 어떤 특정 구간에서 양수다, 음수다. 어떤 특정 구간에서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 또는 뭐 양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얘와 얘가 뭐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뭐 아니면 0보다 큰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구간을 주는 거고 그 구간 안에서 이 두 개의 실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0보다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하면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막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겹치는 일들이 막 있지 않아요? 머릿속에?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든지 삼각 방정식 sin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처럼이라든지 구간이 주어질 땐 판별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판별식을 쓰는 건 맞지만 판별식에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더 써줘야 될 게 있죠. 근의 위치가 어떤 특정 구간에 한정되어 있을 때 근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의 분리를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2차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2차식에 대한 실근이 어디서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니까. 도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으니까? 양수, 음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그 값이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 0이 되는 값을 판단하기 위해서 얘가 특정한 구간에서 어떤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지는 게 있었죠. 뭘 따지죠? 뭘 따지죠? 축,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에 판별식 이 세 가지를 즉 판별식만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함수값과 축을 그대로 또 따져주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구간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모든 실수에서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판별식이에요. 근데 구간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 대한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구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쓸 준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쓸 준비를 하고. 자,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죠. f'x를 구해보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kx 그 다음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자, 이게 마이너스 2와 2에서 감소하도록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증가 감소는 무조건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감소한다, 음수다라는 얘기예요. 음수이고 x축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뭐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축의 위치는 딱히 중요하진 않네요. 그죠? 축은 어디 있어도 상관없죠. 생략. 그 다음에 함수값 중요하죠. 함수값. 어디든지 이때는 값이 음수고요. 이때에도 값이 어때요? 음수죠. 두 개를 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근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뭐 한다?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0을 지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0을 지나가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를 쓴 거예요? 함수값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거. 판별식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판별식은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이미 아래쪽 음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래쪽을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되죠. 항상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하잖아요. 그럼 플러스 5가 되거든요. 항상 뭐보다 커요? 0보다 크죠. 아, 그러니까 항상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겠구나.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략하는 겁니다. 뭐만 따지는 거예요? 함수값만 따지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볼 때 선생님 뭐 이것만 넣어도 되던데요? 라고 해서 문제 풀면 나중에 이거 세 개를 다 따져야 하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간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2차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항상 이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등호가 들어갔어요.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등호는 웬만하면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두 문제만. 자, 대표 24번을 보시는데 대표 24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6과 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6과 2다. 자, 극대가 되는 점. 잘못했죠? 23번이네요.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려준 그림 한 번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뭐 이렇게 그려졌던 거. 뭐 이렇게 그려졌던 거. 자, 극대, 극소는 전부 다 어디에서 생기냐면 프라임이 일단 0이 되는 점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증가감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증가감수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도함수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그 점들을 우리는 극대, 극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감소, 증가잖아? 감소, 증가면 음수, 양수야. 음수, 양수니까 아래쪽에 그렸다가 위쪽에 그려야 돼.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로 간 거예요. 음수에서 양수로 간 거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잖아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구나. 뭐구나? 극소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얘를 미분해서 f'x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겠죠. 6으로 묶어주시고요. 자, 6에 x-1과 x-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려라라고 했어요. 1과 2를 지나가는 그래프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양수, 음수, 양수죠? 자, 그래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수는 뭐다? 증가, 감소, 증가다.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 증가하다, 감소하는 건 무슨 점입니까? 극대점이고, 감소하다, 증가하는 건 무슨 점입니까? 극소점이 되겠죠. 그래서 극대값은 뭐를 집어넣으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되고, 극대값은 1을 집어넣으면 되고, 극소값은 뭐를 집어넣으면 된다? 저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값들은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y는 fx인데 y는 fx에다가 1을 넣어야 극대값이 나오는 거고, y는 fx에다가 2를 넣어야 극소값이 나오는 거죠. 즉 여기에다가 뭐 넣었을 때 x에다 1 넣고 x에다 2를 넣으면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즉 f'x가 0이 되는 점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잘 보세요. 극대극소 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 0이 되는 점을 찾으세요. 그러나 그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값을 집어넣으면 극대극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극대나 극소점이면 반드시 프라임은 0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죠. fx가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이다. 극대값을 갖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인 거구나. f'1은 얼마구나? 0이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뭐 극대값 5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f'1은 0인 거고 f1은 얼마인 거예요? f1은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1을 넣으면 5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f1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5가 나오는 거예요. 즉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들이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 미정계수 결정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6번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부터 26-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죠? 한 9문항에 4 곱하니까 4, 8에 30, 30문항 정도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6-3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자, 요거를 써서 내주세요. 네, 간단합니다. 자, 요거를 써서 내주시고, 자, 요거 쓰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성적에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노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5등급인데 1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지막지하게 해야 하는 그 목표를 선생님이 도와드리려고 지금 적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뭐 교재가 있겠지만 그 목표가 좀 큰 사람들한테는 선생님이 따로 더 문제를 주고 따로 좀 관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목표를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다 이름 쓰시고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각오 한마디는 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아부는 쓰지 마시고 선생님 뭐 잘생겼어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윤서 쓰지 마 그런 거. 아까 썼잖아. 썼다 지웠네. 선생님 뭐 너무 눈이 부셔요 뭐 이런 거 쓰지 마세요.